안녕하세요. 저는 금문교회 성백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MBTI라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시간들 중심으로 함께 볼 건데, 심리적인 선호 형상이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E 유형이다, I 유형이다, S다, N이다, 뭐 T다, F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심리적으로 선호하는 어떤 형성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왜 16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됐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외향형과 내향형이라고 얘기하는 E와 I 유형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디를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인터넷 같은 데 MBTI 치면 이런 표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디에 선호냐에 따라서 이 유형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은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칼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으로 나눴던 부분,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뭐 SP다, SN이다, TF다, NT다, NF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고, 이제 이런 내용 가지로 이제 나누는 사람도 있고 다른 유형으로 나누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어디에 이제 기준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붙이는 뭐 어떤 이 사람은 뭐 세상의 뭐 소금형이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TJ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자기 쪽에 이름을 잘 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호 형향에 따라서 이렇게 16가지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각하고 사고냐에 따라서 ST라는 부분을 가지게 되고, 내향과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I, J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이 되는 거죠.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 J라는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쪽 유형에 있는 부분들이 다 IJ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면 이제 직관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이제 또 있는 부분들은 N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분류하게 되고요. 이 감각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S라는 부분을 놓고 또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고냐 아니면 이제 감정이냐에 따라서 이 가운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T가 같이 있고, 여기는 이제 F가 같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사고라는 부분들에 대한 유형들, 그리고 감정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나누고 있다. 그럼 이제 반대겠죠. 반대쪽으로 넘어오면 직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N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여기 사고에 대한 부분은 각각에도 나누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6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16가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한 가지만 다른데 많이 다를까라는 생각들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 속마음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ESTJ와 ISTJ 같은 경우 얼마나 둘이 차이가 날까라고 봤을 때, E하고 I만 놓고의 차이인데 뭐 그 나머지 영향을 줄까 정도로 사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둘이 어떻게 그 행동 모습에서 차이가 날까를 놓고 보면 확실히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어떤 일을 할 때는 한 사람은 좀 더 리더격에 가깝고 한 사람은 팀원격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떤 일을 하는 스타일은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리더이지만 계획을 세우는 일, 팀원이지만 계획을 세우는 일들을 굉장히 둘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또 비슷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16가지 부분을 나눠 놓고 각각의 차이들을 좀 더 이해하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형과 I 유형에 대한 부분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건데, 그러려면 I와 E는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에 대한 부분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 어디에 더 발산시키느냐에 대한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향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가 외부로 많이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외향은 외부 세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막 집중해서 막 만지고 뭐하고, 이게 너무 활용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반면에 내향은 내부 세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 스스로인 거죠. 나에게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나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외향과 내향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딱 봐도 저 사람 활발한데? 라고 하면 보통은 외향이 맞아요. 근데 활발한 듯 활발하지 않는, 어떨 땐 되게 활발한 것 같고 어떨 땐 내향 되게 조용한 것 같고, 이런 차이를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성격 유형별로 한 8가지 유형이 그렇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예 외향적인 사람 내 유형, 너무 조용한 사람처럼 보이는 내향적인 사람 내 유형이 있고, 나머지 8사람은 좀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기에는 좀, 왜냐면 에너지 발산 자체니까 눈으로는 좀 쉽게 판단되는 유형, 구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드려요. 같은 반 친구들 중에 6명과 같이 이제 소풍 일정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편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난 사실 누가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이전에 반 친구들의 전화번호 대부분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화로 하는 게 난 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지 않고 반면에 사실 나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거 알려면 선생님한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고 선생님이 전화번호 알려줘야 하는 게 편해서 그냥 전화번호 알더라도 전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게 난 더 편해. 그리고 속으로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을까? 너무 싫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는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뭐 선생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뭐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지 뭐 전화하라고 하면 전화하고 문자라면 문자하라고. 근데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하면 사람도 있지만 불편하지만 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불만하면서도 일을 잘 완수해내는 유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를 다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외향적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누가 봐도 외향적인 사람이 ESTN, ESTP, ESFJ, ESFP, 그러니까 ES, 이 2가지가 붙으면 감각형이면서 외향적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물을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특히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 듣고 이야기하고 웃고 하면서 에너지가 막 사용되어지는 것 자체가 즐거운 ES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왜 내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에너지가 나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통은 IN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INTJ, INTP, INFJ, INFP, 이런 유형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도 안으로 흐르는데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재밌어요. 누군가한테 이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그냥 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의 내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누군가 알아주면 좋은데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나는 괜찮아.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8 유형들. 이 유형들이
모호한 사람들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외향적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내향적인 것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ISTJ나 ISTP, 이제 IS로 시작하는 유형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좀 헷갈리지만 조금 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이 EN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생각도 많이 하는데 외향적인 어떤 모습들도 같이 보이는, 그렇지만 꼭 외향적이지 않아도 난 스스로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잘 나타내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특징들을 각각 가지고 있어서 E와 I, 내향과 외향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좀 특징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외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넓은 인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경험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줘도 난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익사이팅한 어떤 재밌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걸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 내고 저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 뭐 이런 뭐 재밌는 거. 누군가는 재밌다고 하는데 난 저거 하다가 괜히 다칠까봐 난 싫은데 저걸 왜 돈 내고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향 같은 경우는 폭넓은 인생 추구, 뭔가 경험하는 거 굉장히 재미있어 하지만, 내향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있는 거 하나라도 난 더 깊이 있게 잘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은 주변 사람들한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끊임없이 같이 하려고 하고 주변에 사람이 끊임없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바로 외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향 같은 경우는 그와 반면에 뭔가 하나를 집중력 있게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향 같은 경우는 말로 하는 게 편해요. ES 같은 경우는 감각까지 이제 들어오면 뭔가 그냥 말로 하고 촉감, 귀로 듣는 청각 이런 게 더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향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반면에 내향은 글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말로 하면 말빨이 딸리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논리 정연하게 써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더 즐겁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향 같은 경우도 이 외향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 끊임없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편한 사람한테는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고 편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정말 극외향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내향은 시켜도 말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분반 시간에 질문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으시겠죠? 외향에게는 오히려 질문을 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알고 있는 건 막 스스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질문하지 않아도 오히려 낫고요. 내향 같은 경우는 그가 알 수 있는 거라면 꼭 질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한번 생각해 볼래? 예를 들어서 외향과 내향의 두 친구가 있으면 내향 친구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친구 끝나고 난 다음에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알았다고 한다면 외향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또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중간에 잘 끊어주고 다시 내향한테 와서 충분히 생각했니? 생각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서로가 자기의 생각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지도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특징으로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내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에너지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또 아까 말한 것 같이 말과 글에 대한 표현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향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가 충전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내향은 반대입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게 더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는데도 분명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소모되면 소모될수록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을 좀 더 즐기는 경향들, 집에 있음으로 충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주도하고 그 가운데서 에너지가 충전되고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형들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들을 이렇게 이제
그룹 활동으로 해보는 질문들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이 유형을 묶어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평소에 우리 유형이 잘하는 것, 외향적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그리고 평소에 우리 유형이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뭘까, 그리고 I 유형이 해주고 싶은 것,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반대로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그룹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수다 떨기, 많이 움직이기. 이게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발표하기, 떠드는 것, 이런 걸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힘들어하는 건 뭐냐, 이와 반대되는 걸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집중력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거, 또 조용히 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하고요. 가만히 있기, 이런 거 굉장히 힘들다. 혼자 놀기, 이런 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I 유형,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야, 좀 움직여라, 좀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I 유형이 자신감이 없진 않아요. 자, 왜냐면 생각을 깊이 하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논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숙달된 모습, 뭔가 기구를 다루더라도 숙달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죠.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인데, 이 유형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쟤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소극적이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 중, 이 유형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글로 쓰는 거, 글짓기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 너무 싫다. 집중력 있게 하는 거 싫다. 이런 모습들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I 유형 같은 경우는 이와 또 반대로 집중력 있게 생각하는 거 잘한다. 뭐 잠자는 거 이런 거 잘한다. 참는 거 잘한다. 누워있기 잘한다. 혼자 있기 잘한다. 뭐 이런 걸 잘한다고 하는데, 또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발표하고 모든 사람이 날 집중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에 극도의 아이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놀릴 때 이름을 크게 불러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럼 굉장히 얼굴이 막 빨개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이 그룹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 모습인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듬게 되고, 또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쟤는 왜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I에 N까지 붙으면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 좀 조용히 좀 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더 해주고 싶다라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정리된 모습들을 보면 좀 수업 시간에 조용히 있는 건 잘하는데, 반면에 발표하거나 아는 것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굉장히 어색하다,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 뭐 서로 이야기하기 더 힘들겠죠. 그리고 이 유형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강요 좀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간섭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방향이 잘 흘러서 장점들을 나타내면 좋은데, 장점이 나타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 어떤 에너지 방향이 한쪽으로만 너무 흐르게 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참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반면이 있다면, 반대로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르면 굉장히 사교적이고 또 매력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 또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유형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잘못 흐르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사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리액션이 없다. 요새 시대에 리액션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데 너무 리액션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에너지가 그렇게 흐르면. 반면에 잘 사용되면 굉장히 신중하고 깊이 있다, 또 굉장히 차분하다, 이런 모습들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어쩔 수 없이 친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특히 분반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끼리 서로 친해져야 된다면, 내향형을 바라볼 때는 뭐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면 서로를 바라볼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외향형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흐름 자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흐를 때 조금 더 이해해주는, 또 그것에 대한 간섭으로라기보다는 사실 내 스스로가 강하면 난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외향형이 나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구나 정도로 인식한다면 조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문제없이 지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형의 강점은 굉장히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활동성이 있고, 대신 타인에 대해서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행동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할 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시간을 좀 정해서 지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까지만 얘기하면 실수하지 않는데,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도 막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도 있어서 시간을 정해두는 것, 그리고 정답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해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심호흡을 하면서 좀 천천히 말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신에 대한 일기 같은 거 써보고, 다이어리 같은 거 써보고, 인스타에다가 뭐 나만이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어떤 것들을 표현해보고, 이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향형 같은 경우는 뭐 생각이 많은, 또 글을 잘 쓰는, 또 근데 이제 이와 반면에 너무 자기 표현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발표하는 거에서 어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꼭 부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분이 그날 안 좋아서 리액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는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너무 상대방을 의식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저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뭐 나의 감정을 좀 더 드러내 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상대방의 생각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교환일기,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향형인 아이가 용기를 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즉각적으로 칭찬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글로 써서 선생님들이 전달해주면, 그때 행동이 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행동을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좀 더 허용적인 분위기 안에서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지도하는 모습들 가운데 계속 경험하다 보면, 너무 내향적이면 사실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않도록 에너지가 골고루 잘 뻗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허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I 유형과 E 유형에 대한 심리적인 선호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기억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신다면 충분히 더 많은 도움들을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